빨리 자기 생활을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아프긴 했는데 참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품 맛있는 걸 왜 안 먹습니까? 드셔야죠. 안녕하세요. 다들 외래에서만 뵙고 처음 저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저 찔끔했습니다. 짧게 제가 외래에서 모았는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래를 너무 짧게 봐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다들 건강하신 분들이 오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참 신기하게도 겹치는 부분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항상 하시던 내용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되게 외래에서 보면서는 뭐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는데 대개는 괜찮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니까 조금 더 길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의사 된 지가 한 몇 년 됐더라? 한 26년쯤 됐는데요. 하여튼 그러고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된 거는 이제 한 20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폐암수술도 한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하면서 참 외래에서 답답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암 수술하죠. 폐암 수술하고 식도암 수술하고 주로 암만 수술하고 있는데 나는 평생 한번 뭐 감기 한 번 안 왔고 병원 한 번 안 갔는데 내가 폐암이 맞냐고 혹은 식도암이 맞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예전과 달리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지금 뭐 여러 사람들 마찬가지죠. 건강검진 하시면서 우연히 발견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암이라는 게 진행이 많이 돼야지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내가 암이냐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상이 생기는 흔히 폐암은 다 하나도 안 아프고 피도 안 튀었는데 왜 암이냐고 그러신 분들도 꽤 있는데 이미 피토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숨차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개 아무 증상 없이 오셨을 때가 그나마 그래도 초기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폐암과 관련돼서 사전 증상에 질문하신 분 딱 한 분 계셨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돼서 오신 분들이 그나마 제일 좋으신 분들이고 증상이 있다가 오신 분들은 진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암은 비슷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뭔가 뭐 검진을 하든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그래도 체크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소리 듣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뭐가 있다고 하면 이미 조금 고민이 돼야 될 테니까요. 통증 문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10년 전에는 이제 폐암이 초기든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예전 수술은 대부분 이제 옆구리를 많이 쬐습니다. 한 20cm씩 째고 근육도 자르고 그다음 갈비뼈도 자르고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최소 입원 기간이 일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옛날 제가 20년 전, 10년 전에 수술했던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많이 아팠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크게 절개를 하는 것보다는 흉곽경 수술이라고 해서 뭐 조그만 1cm 정도 되는 구멍 2개하고 한 4, 5cm 정도 되는 구멍 하나 이렇게 구멍 3개 정도 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옛날처럼 근육을 자르지도 않고 갈비뼈를 자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증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 정말 빨리 적응하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퇴원할 때부터도 뭐 이미 운동 다 하시고 뭐 통증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약 안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파야 될 것 같은데 아프니까 자꾸 외래에서도 아프시다고 하고 뭐 휴직계 내셔야 된다고 하고 얼마나 쉬어야 되냐고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암 수술했는데 아예 안 아플 순 없죠. 생살 째고 했고 어디 우리 손가락 하나 뭐 불에 대거나 찢어지게 뭐 칼로 살짝 베기만 해도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통증은 사실은 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진통제 넉넉히 드리기도 하고 대개는 흉곽경 수술하신 분들은 진통제 저희들이 이제 딱 제가 외래도 한 달치만 주고 말거든요. 좀 센 거하고 약한 거하고 그 정도만 드셔도 굉장히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 조금 엄살이 심하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흉곽경으로 진행을 못했던 분들은 이제 절개 부위가 굉장히 크고 갈비뼈 자르고 그런 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진통제 거의 최소 3개월 이상 드리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환자분 이제 외래 보면서 필요하다 하면 약을 더 드리기도 하는데, 진통제를 드리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외래에 오셔가지고 아프긴 했는데 참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반은 넘습니다. 네. 왜 참습니까? 약이 있는데. 그리고 제 집사람이 이제 마취과에서 합니다. 마취과 이야기 들어보면 통증은 초기에 빨리 잡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초기에 못 잡아놓으면 나중에가 만성 통증으로 더 고생들 하시거든요. 그 약 먹고 하면 안 아픈데 굳이 환자분들이 극기 훈련하듯이 통증 참고 와서 외래 와서 저한테 통증 참았다고 자랑하시고, 진통제 드린 거 왜 안 드셨나요? 하고 물어보면 마약성 진통제에서 안 먹었다고 하시거든요. 드십시오. 드시면 안 아프고 생활이 쾌적해집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약 쓰고 나서 빨리 통증을 잡아놔야 본인들이 이제 생활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은 3년 이상 진통제를 쓰고 계시다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에 따라서는 좀 더 절제 보행가 크거나 뭐 늑골 절제를 많이 한 경우는 사실 진통 절제가 이제 평생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환자분마다 다 다르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한 달 이내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뭐 신경 차단까지 고려를 하는데, 근데 진통제는 초반에 쓰는 건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오래 쓰면은 이제 진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또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거든요. 근데 진통제 가장 큰 부작용 위장장애거든요. 뭐 소화가 안 되고 메스껍고 변비 생기고 설사 생기고 속이 쓰리고 뭐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랑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을 같이 쓰기도 하지만은 단기간 뭐 한 달 정도 써서 이런 부작용들 크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석 달, 1년, 2년 이렇게 쓴다면은 이제 약들을 같이 써야 될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진통제 복용 중단 쉽진 않습니다. 아프시면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래 다시 오셨을 때 말씀하시면은 본인 어떻게 끊고 싶다 그러면 아마 신경 차단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진통제 오래 쓰시는 분들은 또 그 금단 증상 같은 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금단 증상이라는 게 구분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안 먹고 참아보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성질도 많이 내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억지로 끊으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끊는 게 좋고요. 그건 다음에 외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증이 언제까지 지속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빨리 회복하시는 분들은 뭐 1, 2주만 지나도 통증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불편합니다. 좀 땡기기도 하고, 대개는 이제 그 수술 부위가 아프다고 하시질 않고 이제 배 쪽이 아프시다고 하죠. 배 쪽이 좀 뭐 감각도 이상하다고 하고, 아니면은 여자분들 같은 이제 유방 밑줄에서 유방 쪽에 이제 뭐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약간의 이제 신경통처럼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아픈데 이제 저는 외래에서 말씀드리죠. 수술 부위 누르시라고. 그게 이제 신경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니까 이쪽이 불편하니까 이 앞쪽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이상한 감각이 있으면 수술 부위 정도 두들기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운동 말씀 많이 드리죠. 병원실에서 이제 수술 끝나고 올라오자마자 병실에서부터도 계속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기침하라고 말씀드리고, 외래 처음 오셨으면 또 물어보죠. 집에 몇 번이나 운동 나가셨는지 여쭤보는데, 사실 하실 수 있을 만큼 다 하시면 됩니다. 못할 만한 운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암 수술하면 결국은 폐를 절제를 해냅니다. 부위가 크기는 다르죠. 뭐 어떤 분은 절반 잘라내고, 어떤 분은 3분의 2쯤 자르고, 어떤 분들은 뭐 한 5분의 1, 6분의 1 자르기도 하고, 이제 절제되는 범위가 다르긴 합니다만, 범위가 달라도 일단은 그 폐 절제술을 해놓고 나면 숨은 좀 찹니다. 사실은 수술한 것 때문에 숨 차고, 폐를 잘랐으니까 숨 차고. 그래도 운동은 하셔도 좋습니다. 하시는 게 이제 남아있는 폐들이 좀 더 빨리 늘어나고, 본인이 이제 체력이 좋아지면 또 숨찬 걸 좀 견딜만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하실 수 있을 만큼 뭐든지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시면은 초반에 한 서너 달 이상은 대개들
좀 힘들어합니다. 이게 심호흡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숨이 좀 짧다고 생각하고 운동 못 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숨 짧아서 숨 차시면은 뭐 좀 쉬시다가 또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운동 많이 해가지고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운동하지 않는 이상. 근데 뭐 젊으신 분들이 뭐 없으시니까 죽을 만큼 운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다가 정말 힘들면 그만두게 되니까 하실 수 있을 만큼 운동은 다 하셔도 생각합니다. 수술 부위 불편하신 거는 대개 한 달 정도, 그리고 빨리 자기 생활을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자꾸 뭐 휴직하시려고 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시려고 공기 좋은 데 찾아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암 수술 받고 속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80이든 뭐 암 수술 받으면 속 언짢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그런 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래에서 말씀드리는 건 빨리 자기 생활 하시라고요. 일하시던 거 있으면 하고, 뭐 생활하던 거 있으면 하고, 운동하던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자기가 암 수술 받은 거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환자들이 본인 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훨씬 더 빨리 적응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숨이 많이 차신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에 따라서는. 그 다음 또 항암방사선 치료나 추가 치료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치료도 끝나고 적응이 돼야지 정상생활로 돌아가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한테 폐암 수술 받으신 분들은 한 80%, 70% 정도는 퇴원 다음 날부터 가능한 한 정상생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못합니다. 그런데 해보면은 사실 몸도 불편하기도 하고 금방 피곤해지고 자꾸 졸리고 기운도 빠지고 숨도 짧고 불편하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잠도 푹 주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폐암 수술보다 훨씬 큰 수술이 식도암 수술이 있습니다. 그 수술은 뭐 입원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길고 수술 부위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나 사망 가능성도 폐암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가능한 한 빨리 자기 생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6개월씩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6개월, 3개월. 절대로 써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환자분들 오히려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환자분들 스트레스는 많으신데, 요즘은 그래도 환자분들의 그런 정신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암 환자분들. 특히 본인은 괜찮다, 정신적으로 이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요.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암센터에 스트레스 클리닉에서 이제 정신과 교수님 중에 암 환자분들 주로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이제 정신적인 안정이나 뭐 불면이나 식욕 부진, 뭐 전신 피로감 이런 것들, 사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스트레스 때문이거든요. 암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같이 상담하고 필요하면 약 쓰시면 환자분들 굉장히 빨리 좋아지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빨리 외래에서도 말씀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분은 여기 변비가 심하고 통증이 온몸으로 돌아다닌다는데, 변비 자체도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위장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암 수술 받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암 수술 자체로 또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뭐 약은 물론 이제 위장장애 약도 같이 써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스트레스 클리닉이나 이런 데서 좀 같이 상담해보고 필요하면 약 쓰시면 한결 빨리 그런 위장장애도 줄어들 겁니다. 암 수술하면서 사실 암으로 일어난 암에 대한 스트레스,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이제 수술 전으로 쓰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약 중에 사실 위장장애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외래 처음 오셨을 때 처방받는 약 중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위장장애를 조금 도와주는 약들을 같이 다 처방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래서 한 달 정도만 드리고 마는데,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민하시죠, 다들.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직접 외래에서 묻다가 저랑 한번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대답도 하는데, 우리가 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꾸준히 굉장히 많은 의사들, 연구자들이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발 왜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무수히 많은 기사들 나오죠. 언론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재발 인자를 찾았다, 재발 요인을 찾았다라고 나오는데 정말 쉽게 얘기하면 양 한 마리에서 털 하나 뽑아서 이게 양털이다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사실 재발과 관련된 인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씩만 밝혀지고 있는 그걸 다 모아야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히 뭐 잘못해서 재발한 건 아닐 거고요. 사실은 뭐 아직까지 의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서 재발 어떻게 막을까요? 뭐 하실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결국 우리가 흡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폐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물론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도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금연하고 자기 생활하고 그다음 또 스트레스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자체도 바람이 이제 하나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